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저 강민입니다. 오늘은 그 이승만 대통령 그 다큐 국화인 기적의 시작 영화 감독 권승도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임동진 배우가 출연하고요. 다큐하고 극화하고 같이 연결된 굳이 장르를 얘기하자면 다큐 극화 영화, 다큐 극화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극장에서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예, 권수도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나오셨는데 네. 이 기적의 시작이란 영화가 이승만 대통령 네, 그 영화잖아요. 네, 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영화에? 네. 보통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작품, 명상 작품들을 보면 예,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 또 뭐 예.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묘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 작품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셨고 예, 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예, 이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영화입니다. 예. 아니, 저도 이 영화를 보긴 봤는데 예, 보니까 되게 전혀 그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네, 이제 심쿵들을 하셔가지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네, 보면은 뭐 그 4.19 때 네, 이제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장면이라던가 예, 이제 하와이에서 돌아오지 예. 못했던 이야기들이라던가 예, 그리고 이분이 그 우리나라 그 자유민주주의로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예, 그러니까 산업화의 기반도 다지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연구에 의한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이 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랑은 예, 최초에 이제 기획할 때부터 예. 이제 그런 형태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기획하신 건가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저희 영화의 강점이 예. 이제 보신 분들 말씀이 최근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작품이 여러 작품 나오니까 네, 예. 같이 보시면서 비교해 보신 분들 말씀이 아 당신 작품에는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분들이나 네. 같이 일했던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저희가 이제 20년을 찍었습니다. 아, 이 영화 20년에 예, 저희 아버지께서 최초로 예. 이제 20년 전에 한번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찍어보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때는 참 막막했어요. 예. 이 90년 인생 사시면서 예. 많은 일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뭐 지금도 유명 감독이 아니지만 그때는 더 기반이 없었는데 예. 뭐 어떻게 찍을지 이제 뭐 막막했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찍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셨던 분들이나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을 뵈면 꼭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그게 한 20년 된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 영화를 처음부터 이걸 만들어야지 네. 요즘 말로 하면 각 잡고 들어갔다기보다 예, 뭐 좀 막연했죠. 예, 이승만 대통령과 관계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자료 화면처럼 예, 이분들하고 인터뷰를 계속 해 나간 예,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예, 와, 그 20년이나 찍었다는 게 굉장히 또 오늘 예,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놀라운 얘기인데, 예, 하여튼 그런 자료들이 모이면서 예. 이것들을 다 연결을 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된 예,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예. 없는 장면은 예, 배우를 섭외해서 예, 맞습니다. 이 극화 예, 해서 이제 더 현실감과 몰입감을 더 주는 형태로 맞습니다. 기획을 했군요. 예. 아, 이게 굉장히 그 재연 장면이 있고 예, 또 인터뷰 장면이 있고 또 자료 화면이 있고 이러니까 작품의 볼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볼륨이 좀 풍성하다. 이게 풍성하다고 볼거리가 표현하나요? 풍성. 어쨌든 그런 형태로 보여지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예. 그 영상이 흘러가면서 그 예전 대한뉴스 영상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중간에 극화가 나오던데 예, 예. 보면 이제 임동진 예, 배우께서 맞습니다. 이제 하셨더라고요. 예. 그분은 근데 어떻게 섭외하신 거예요? 후원자분들 중에 한 예. 분이 이제 그분이랑 연결이 되셔가지고 아, 예. 이제 좀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해주시면 어떠냐. 아, 직접 예, 양쪽으로 이제 요청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분이 중간에서 양쪽으로 이제 연락을 하셨는데 예. 이제 그런 국민 대배우분을 예. 재연 장면에 출연시킨다는 게 이게 실례거든요, 사실. 예, 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을 아니까 아예 뭐 요청 드릴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 아,
근데 그 연결해 주시는 분은 그런 상황 잘 모르시니까 일단은 좀 만남을 주선을 해주셨어요. 근데 만나 뵈니까 이 임동진 배우님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분도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예. 이제 단지 본인 생김새가 이승만 대통령이랑 닮지가 않았는데 예. 그게 좀 어색할 것 같다 이렇게만 좀 우려하셨지. 그래서 저는 아니 그 임동진 배우님의 그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걸로 많이 커버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요청을 좀 간절히 드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후원자분도 감독님이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취재하면서 수집하는 걸 알고 이제 그런 배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알아서 이제 연결을 해주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나눠서 모르겠는데 아마 옆에서 도와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작품을 도와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 그 솔직히 그 뭐 장소나 뭐 그래픽이나 이게 뭐 이렇게 수려하고 뛰어난 곳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임동진 배우 혼자만의 그 연기력, 중량감 이거 하나로 모든 그걸 다 쫙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제가 뭐 평가할 위치는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분의 존재 하나만으로 이 극 자체, 극으로 표현된 무게감이. 자체가 현실감보다는 뭔가 몰입이 한 번에 확 되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다큐 영화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번 이거는 좀 영화와 좀 관련되지 않은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승만 영화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건국에 대한 얘기들을 최근에 그 건국 시점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건국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구성 요소가 흔히들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갖추지를 못했어요, 임시정부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했느냐. 세계에서.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몇 개국이 있냐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몇 개국이라고. 그 왜 그러냐면 나라마다 나라를 그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이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북쪽 지역이 그러니까 괴뢰 정부에 의해 점령당한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헌법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죠. 또 팔레스타인. 이것도 이제 어떤 나라들은 국가라고 하고 어떤 나라들은 이걸 지구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때 아까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췄고 영토, 국민, 주권을 갖췄고 거기다가 유엔을 통해서 우리가 선거를 한 거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건국의 시초라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승만의 건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된 건국이 우리나라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작.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반미나 뭐 이런 사상 안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친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친미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는 어떤 미국을 추종한다기보단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미국의 많은 걸 뺏어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한미상호 방위지역 같은 경우에 그게 뭐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을 지킬 수도 없는데 미국 너네가 침략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지키러 갈게. 대신 너네도 우리가 침략을 받으면 너네도 지키러 가야 돼. 이런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맺고
맺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 양반들은 의회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깜짝 놀라고 아직도 굉장히 네. 큰 업적으로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들을 영화에서 예. 보여주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건국 예.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한 호국.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냐 마느냐. 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숙제를 푸신 겁니다. 그래서 건국 호국 그리고 한미동맹 예. 그리고 한미동맹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기틀을 다지셨죠. 교육혁명, 뭐 농지개혁 뭐 이런 것도 예. 통하고 또 중공업으로 가야 된다. 예. 그거를 밀어붙여서 이제 하신 분이고 예. 또 원자력 발전도 예. 그때 하셨고.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네. 우리가 흔히 그 모든 업적들이 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모두 네. 시작됐다고 네.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그 영화를 보고서야 알았거든요. 그 네. 모든 그 밑바탕을 네. 모두 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 다지고 나서 맞습니다. 예. 그 후대에 그게 모두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네. 뭐 이런 생각이 갖게 됐는데 우리가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고 네.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장본인이고 네. 뭐 그런 사람이다. 네. 미국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악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네.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생각이 네. 굉장히 많은 전환이 네. 있을 거다. 네, 저는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 영화를 보고 제일 네. 좀 뜻깊었던 장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위에서 돌을 맞아서 부상당한 학생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거를 전 처음 봤어요. 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네. 하야하게 된 거잖아요. 그 네. 광경을 보고 이 돌을 내가 맞았어야 된다라는 이 노구의 네. 이 대통령이 네. 그런 말 하는 걸 보고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한번 우리가 그 영상이 준비됐으니까 예.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네.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한뉴스 같은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그때 당시 얘기를 증언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이분은 사실 이 작품의 프로듀서십니다. 아, 그러시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작비 같은 거, 모금 같은 거를 네. 이제 뒤에서 힘써 주셔가지고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또 역사에 이렇게 좀 빠삭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설명을 잘 해주신 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네. 다가왔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면은 그 예전에 그 시위했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예, 예. 위로하거나 한 경우는 네. 그런 권력자는 지금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네, 찾아보기 어렵죠. 네. 어렵죠. 직접 네.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네. 미안하다라고 사과한 경우가 네. 없어요. 네.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우선이지만 네. 저는 그 비극에 정면으로 네. 마주 대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흔히들 영화계에 예. 그 좌편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는 뭐 백년전쟁 얘기도 영화 백년전쟁 얘기도 있지만 네. 그리고 흔히 좌편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영화판에 계시니까 예. 그런 뭐 좌편향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걸 목격하시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딱히 목격보다는 이제 경험한 게 있는데 예. 이제 작년에 예. 제주 4.3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아까 그 프로듀서님 예. 인터뷰 나오셨던 그 프로듀서님의 제의를 받고 이제 같이 제작을 했는데 예. 원래 제주 4.3의 정의는 그 5월 10일 선거 예. 그 재헌 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이다. 이게 예. 그게 정의고 그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정의였어요. 예. 근데 최근 와서 그게 이제 어떤 세력이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주 4.3은 그러니까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국가폭력이다. 무고한 사람을 학살한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정의대로 이제 그 시점에서 만들었고 또 그 반대편에서 그 저는 이제 좌편향이라고 할게요. 그 원인은 배제하고
이거는 국가 폭력이다 이렇게 만든 작품이 있는데 그 독립 영화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받으면은 예. 저예산 영화는 혜택 받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시간상 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저예산 영화는 독립 영화 이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제 거는 못 받고 이쪽 좌편향 쪽으로 그 만든 거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이승만 대통령 작품 역시 제가 보기엔 그 기준에 부합하는데 예. 이게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승만 대통령 이 작품도 이번에 못 받았어요. 또 독립영화 인정을.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예. 어떤 다른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영화들이 받더라고요. 아. 네. 아 영화 내용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게 독립영화냐, 그러니까 저예산 독립영화냐, 상업영화냐 이게 판결 그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예. 어떤 정치색을 띠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독립영화가 되냐 마냐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메이저 영화뿐만이 네. 아니라 네. 그 저예산 영화나 독립 영화조차도 네. 이게 그런 네. 좌편향적인 성격, 혜택을 주는 성격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그거를 이제 이의 제기를 했고 예. 왜 저쪽은 저렇게 묘사된 거는 이런 걸 인정을 받는데 왜 내 거는 이렇게 했다고 이거 인정을 못 받냐. 그거는 좀 정치적인 그런 편견이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번에도 이거 재심을 뒀어요. 예. 독립영화 한 번 재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심사위원들이 사실 제가 보기엔 좀 좌편향 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또 받아도 뭐 결과가 어떨지 저도 사실 좀 낙관적이진 않는데 예. 좀 그런 걸 저는 겪었습니다. 예. 이게 참 이 기적의 네. 시작 이승만 대통령 영화 얘기 네. 하러 왔다가 네. 되게 그 정치적인 얘기까지 하게 돼가지고 네,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런 걸 얘기 안 해도 그냥 순리대로 객관적인 네. 기준에 의해서 네. 저예산 영화하고 독립영화 기준에 맞으면 그죠.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정치적인 성격이 좀 네. 다르면 네. 이게 재심하고 네. 마음을 졸여야 될 정도의 맞습니다. 상황이라면 네. 그게 네. 좀 안타깝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진실성이나 파괴력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솔직히 뭐 그게 현실적인 유연이 되겠습니까? 네. 네.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셔야 네. 저는 좀 이게 많이 퍼지고 네. 그래서 좀 인식이 달라져야 네. 좀 우리 문화 지형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려면 네. 아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종로 3가 낙원상가 4층에 있는 예. 허리우드 극장이 있습니다. 허리우드. 네, 거기가 접근성은 좋습니다. 종로 3가 5번 출구에서 바로 앞이니까 예, 예. 이제 거기서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고 음. 이게 2월 말까지도 하고 계속 관객이 네. 유입되면은 네. 더 합니다. 아, 3월, 4월, 뭐 5월까지도 계속 할 수 있고. 아 그럼 종로상가 허리우드 한 곳인가요? 아, 또 그 필름 포럼이라고 예. 그 극장은 이화여대 후문 맞은편에 있습니다. 아. 예, 거기는 좀 예. 찾기가 힘들지 않은가요? 그 막상 알면은 찾기가 쉬운데 네. 그 제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화여대 후문의 맞은편, 정문이 아니고 후문. 예. 맞은편에 이제 뭐 한이솔 빌딩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 이제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시간표가 매주 바뀌어요. 아 무슨 빌딩이에요? 한이솔 빌딩, 한이솔 빌딩. 아 예. 한이소 빌딩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한을 할 때 하자고 예. 니가 그러니까 니은 다음에 의. 아 예. 한이소. 네, 한이솔 빌딩. 예. 아 한이소 빌딩 예. 지하에 있는 필름 포럼. 예. 예. 네이버에 쳐보시면 됩니다. 예. 한이소 빌딩이거나 예. 필름 포럼. 예, 필름 포럼 치면 네, 나옵니다. 필름 포럼 치면 나오니까. 예, 그 상영표를 네. 보고 가시고 예. 또 허리우드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경에 하거든요. 이게 네. 그것도 이제 달마다 조금 바뀌는데 네. 한 5시 반 이렇게 전후로 하는데 예. 그거 좀 저희가 이렇게 단톡 같은 데는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시 반에 합니다. 예. 예, 2월 둘째 주까지.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네. 약간 그런 형태로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보여주는 영화라고 예.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가 자식한테 역사를 네. 제대로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알려주지 못했는데 네. 그 사이에 우리가 잘못된 역사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고 이 젊은 세대들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흡수하는 바람에 네. 가장 왜곡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보는 영화로 좀 네. 추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어쨌든 최근에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네.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맞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마지막에 이제 다른 영화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네. 그 이인수 박사 네.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거를 제가 물어본다고 하고. 아, 그게 네. 이제 거기 나오는 작품도 있는데 예. 최근 작품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그 이인수 박사님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한 것 같고 예. 이제 그 인터뷰 과정도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뭐 약속하고 가면은 예. 그분이 그때 연로하셔가지고 예. 이 컨디션이 받쳐주진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한 두세 번 실패를 이제 했죠. 저희가 약속을 잡고 갔는데도 예. 안 돼서 이제 되돌아왔었는데 하루는 제가 그 임동진 배우님과 예. 아무 뭐 약속도 안 잡고 같이 이화정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날 우연히 이 인수 박사님이 그 예. 정말 그 에너지가 네.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아, 예. 그 무사히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보면은 네. 그 하와이에서의 네. 그 이승만 네. 대통령이 고국을 향한 사랑이라든가 예, 그 마지막에 실망감을 네. 안게 되는 그 장면 예, 그것까지 인수 박사의 목소리로 직접 네. 들으니까 예, 굉장히 그 현장감 있고 좀 네. 뭔가 뭉클하고 네, 맞습니다. 좀 예,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그렇게 네. 사망하게 됐나 네. 이런 식으로 알게 돼서 좀 안타깝고 예, 그런 좀 씁쓸한 감정이 많이 드는 그런 씬들이 있어서 예, 이게 좀 많은 사람이 좀 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자면 예, 이어가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이 공백이 있는 역사를 맞습니다. 메우는 영화로 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그 극장 말고도 직접 또 찾아가서 예, 상영도 직접,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예. 어떻게 보통 이제 교회 같은 데나 예.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좀 자금을 모아서 멀티플렉스 쪽으로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좀 불투명하긴 한데 두 개 극장에 그래도 관객들이 좀 많이 들어와 주셔서 예. 곧 시도를 해볼 텐데 근데 이제 극장의 접근성이 어려운 어떤 지방이나 그런 데서 이제 교회 같은 데서 교회나 단체에서 불러주시면 예. 저희가 가서 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몇 명 뭐 이렇게 그 한 보통 한 100명 정도 이상 되면은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 가격을 알아서 그러는데 굉장히 그 소액으로도 움직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아니, 그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액으로도 움직이시는 거 보고 네. 저는 이 영화가 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많이 봐서 네.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좀 네. 잘못된 인식이 많이 바뀌길 바래요. 네. 그래서 오늘 감독님 모시게 됐고 앞으로 계획은 뭐 어떠신가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저는 이승만 대통령 다큐멘터리 이번 작품에서 이야기 못한 부분을 예. 한 번 더 만들고 싶은 그런 작품이 있어요. 아, 그 20년이나 걸려서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제 6.25만 따로 아. 다뤄서 제목을 저는 북진 통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고 네. 또 뭐 다른 뭐 계획도 있긴 합니다. 네, 후원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우선은 이 영화를 네. 가급적이면 이제 멀티플렉스 쪽으로 저희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북진통일이라는 네. 영화를 한다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한강 철교를 폭파한 네. 그런 사람으로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오해도 이제 예, 좀 알고 풀어주려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네. 것도 오해도 풀고 네. 어떤 자유를 위한 네. 의지 예.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의미의 예. 영화인가요? 그렇죠. 이 6.25 하나만 해도 사실 네.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번 작품에 다 못 담았어요. 이거 네. 다 담으면 이게 좀 흐름이 너무 흐트러져 버려갖고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이분의 일대기를 예. 좀 이해하는 작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이제 6.25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방대하게 다루지 못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따로 다루고 그러면 6.25와 관련된 자료들은 다 네, 수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네. 엮느냐가 예. 그리고 또 자금 네. 그 문제가 있고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은 성원이 있으면 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예. 한강철교를 폭파하고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예. 그런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영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이게 앞으로 그런 영화가 좀 나와가지고 좀 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네.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저희 영화가 네. 사실 관객을 100% 만족시키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100명의 관객이 보면 네. 한 5분은 네. 보시고 굉장히 개운해 하십니다. 그래요. 예, 충분히 잠을 주무시고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진짜 프로포폴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어떤 분도 한 100분이 보시면 한 5분은 네. 그렇게 푹 주무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95분은 네. 정말 집중해서 보시고 네. 또 이제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네. 심한 경우는 한 영화 중간부터 끝까지 막 정말 계속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네. 저희 영화는 100% 관객 이렇게든 저렇게든 지루하거나 감동적이거나. 네. 예. 근데 감동적인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네, 근데 저도 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코 푸는 소리, 네. 화장지 꺼내는 소리, 네. 이게 막 울음을 참는 소리 있잖아요. 네. 막 그런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 터져 나와서 네. 저는 울지 않았는데 네. 그 어느 순간 저는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울고 네. 심지어 그 뭐지 약간 좌파였던 네. 분이 예. 예, 한번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네. 이제 우리 한번 가족 회의를 해서 네. 인식을 좀 달리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요? 그거 저 뭐, 처음 알았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날 제 보러 네. 갔던 날 네. 그날 보셨던 분 중에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영화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네. 그런 거라기보다도 몰랐던 네, 그렇죠. 것을 통해서 네.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를 깨닫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좀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건국전쟁 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모두가 다 그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영화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서로 잘 돼서 네. 서로 이렇게 네. 탁 해서 상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뭐 꼭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네. 그래서 영화가 회자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독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 네, 인사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